내가 얼마나만큼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잘 팔자. 그리고 용적률 좋게 받으면 좋다. 세 번째, 내 나가는 돈 아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 내용을 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사전 이해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나중에 넣어두시 빼고요. 용적률에 대해서 뭐 안에 사업성, 뭐 재건축 뭐 없죠? 지금 그 지주택 개념입니까? 지주택요. 네. 지주택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지주택은 무주택 세대 그 사람들이나 또는 85, 저는 85 이하의 1세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특정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돈을 모아서 땅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땅 위에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에 오늘 이제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현재 건영 2차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108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저희가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날씨가 조금 그런 비도 오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는 이러한 부산시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도지구 공모 동의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번 동의는 우리 롯데 3차와 건영 2차가 향후 부산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며 우리 두 단지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회를 열어두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혹시나 지금 아직 동의서를 작성 안 해주신 분 계시면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동의서도 같이 작성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4월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저는 이제 108동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선도지구라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단지 그냥 뭐 애 키우기 좋고, 저도 원래 본가가 해운대이기 때문에 이 그린시티가 옛날부터도 항상 제 친구도 그렇고 학원가도 여기 있어서 저는 이제 집은 이제 뭐 현대 센텀이었지만 와서 학원 갔다가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와이프도 그렇고 직장이 이제 근처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됐는데 마침 또 이런 선도지구라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돼서 사실 처음에 저도 이런 거 뭔가 나설 때 되게 많이 주저했어요. 4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 단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뭐 이거를 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해보면 어제 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우리 입주민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 사실 저도 속상해요.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고 우리 추진이들도 전부 다 주민들이 자기 시간 할애해가지고 이거 진짜 공사로 돈을 뭐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후원금 받아서 후원금으로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설명회도 열고 다 이제 이런 것도 주민들이 다 이제 주신 물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진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후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소유주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선도지구만 돼도 우리 단지 이게 모든 단지가 금액대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정말 오산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이 뭐 전부 다 와가 너 왜 사기를 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13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6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선도에 못 들어가면 절실히 그걸 실감하듯이 우리는 다른 구역이 1등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다른 지역, 아니 구역이 금액이 올라가면 우리는 금액은 아마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왜 너가 그만큼 해놓고 그만큼 우리 동의서 썼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갔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건축이나 그 문제는 후 문제예요. 후. 지금 동의서를 내시고 아파트 값을 올리고 싶으면 동의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이 아파트 6구역 대표자로서 시청 과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우리 그때 니모 때처럼 우리를 주민들 상대로 부산시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우리 대표자들이 막 따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10년 안에 1년당 1년당 할 건데 뭐든지 1등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는 데가 우선이 기회가 더 안 좋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모를 때 부산시가 정을 모를 때 시행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우리가 이게 이중이라고 뭐가 그래도 뭐 우리가 단지가 수가 작으니까 뭐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다른 단지들은 뭐 한 30명이 득표수가 나오면 우리는 한 17명이 나오면 17명이 나오면 우리가 더 이제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95%가 나와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어요. 한 단지당. 그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더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진짜 우리는 한 마음이잖아요. 지금은 건영이다, 롯데다 할 거 없이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내 단지, 네 단지가 잘났다 할 거 없어요. 지금은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파트 값도 올리고 뭐 재건축은 진짜 후거든요. 후니까 뭐 진짜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전혀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는 진짜 되면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은 할 거니까 그것도 또 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선도로 가자. 우리가 선도로 가가.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다. 우리 작은 아파트, 우리 단지가 작은 아파트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무시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우리가 왜 무시당합니까? 우리가 무시당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도 6구역도 할 수 있다. 6구역도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왜 이 입지 조건 좋은 데를 왜 무시당합니까? 저거는 다 위에 있고 이 얼마나 우리 6구역이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지에다가. 이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왜 무시당하고 우리가 그럴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서 9월 30일까지 동의서 빨리 써주시고 1등에서 우리가 먼저 선도직으로 나가게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방금 이제 6구역 대표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가 작아서 물론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더 단합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사실 시작은 좀 늦은 편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참석이라든지 동의를 해주러 오시는 분들의 그 이제 추이라든지 되게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으신 것처럼 꾸준하게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는 도시 정비 시스템의 최성기 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까서자 괜찮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더는도시 정비 시스템의 영업팀의 박승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도 이 설명회를 함영동도 같이 해요. 이번에 발표가 2개가 나는데 해운대하고 함영동인데 부산시에서 좀 추위에 조금 있으면 또 개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함영동도 제가 좀 설명회도 하고 여기 쪽도 좀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한 포럼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포럼 지나가니까 초기에 제가 할 때는 한 150명 이래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사람이 많이 줄어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분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경우도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뭐 간단하게 회사는 알아야 뭔 회사냐 보고 하나 하고 왜 재건축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리고 선도지구가 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상 시간은 빨리 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혹여 제가 말이 작다든가 아니면 빠르면 즉각 얘기해 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지금 본사는 함영동에 있습니다. 혹시 스프렉스 건물 많이 알더라고요. 부천에 있고요. 부산에 본사가 있고 대구, 서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쭤봤는데 신주택은 아니고요.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혹시 아시는지 그 대연 8구요. 그리고 저 광안 4, 5, 그리고 요번에 그 대구 마리나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서울 쪽에는 상계 5라고 지금 저기는 GS 건설이고요. 대구 그리고 기타 전주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을 왜 할까요? 재건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간단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크레이가 간다든지.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게. 또 내부 설비 시설 자체가 노후화될 것.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의 입지 대비해서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 대비해서 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재건축을 할 경우와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게. 내가 새로운 집이 너무 내가 편하잖아요. 그런 표를 그냥 어려운 말로 했는데, 그리고 뭐 안전 보안도 강하고, 옛날에 없었던, 지금은 저 신축 아파트 보면 보안 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 시설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죠.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냥 간단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은 재건축을 만약에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가정적인 표를 가지고서 20년 내로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가치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약 80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표로 그냥 보여줍니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알겠어. 그래, 내가 그건 알겠다. 도시정비법. 그래서 정비법 알겠다. 갑자기 노후계획 도시,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르신들 잘 아시다시피 1988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택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급격하게 도시구가 증가됐어요. 급격하게 되었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첨예하게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은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죠. 아직 아시죠? 200만 호. 거기 때 했던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 여러분들 아는 분당, 일산 등등등등등 했습니다. 200만 원 도시를 지정했고, 그 중에 지방에서는 현대 같은 경우 택지 개발 지구로서 1997년 정도 아마 완공됐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 건설 계획으로 해서 상당히 집값에 대한 문제는 일정 정도 큰 해결을,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0년이 다 된 거예요. 이 신도시 자체가 3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신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각 거기 지역에 보면은 건물 지은 연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1980년 있고 85년 있고 90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신도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1988년부터 92년까지 대부분 똑같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는 도시 인프라 시설을 같이 조성은 됐죠. 도시 인프라 시설을 보겠어요. 우리가 알고 하수도, 상수도,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부산환경공단의 열공급 시설, 학교,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이 됐는데 이게 동시에 노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도시정비법을 하면 되지 않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단지 13개 단지가 일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이 맞춰지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 이주 문제, 이사, 전세, 집값, 교통, 건설 문제 이런 생산을 부과하는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버리겠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뭔가 해결책을 둬야 되겠다. 해결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순차적 개발로 이루어야 되겠다. 제가 순차적이라는 용어를 조금 씁니다. 순차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제가 앞에서 용적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내가 지은 현재 주택보다 많이 지어서 남는 이 주택을 남한테 팔아서 이 돈을 가급적 많이 들어오게 해야 내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에 근영이 한 20층 정도 높은 거 25층 25층입니다. 그럼 더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건축의 대포나 반포나 서울에 있는 그 도시 주공 아파트 그게 언제 지었냐면 옛날에 보도 쳐다보도 안 했어요. 어르신 아시다시피 거의 80년 초반에 지었는데 그게 보통 몇 평이냐면 주공이기 때문에 15평, 13평 이래 11평. 그런데 그때 거래 가격에 만나 20억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입지가 좋고 두 번째 그게 대부분 5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 지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위에 지어가 남는 것도 더 파면 되니까.
그게 용적률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용적률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준에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 없는지. 좀 이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노후계획 도시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요 배경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하나 가져왔어요. 게임 체인저 조금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판도를 바꾼다. 지금과 같은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재건축의 새로운 뭐 척도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앞에 조금 설명했듯이 차이를 요게 정확한 풀네임이 도시정비법이라 했는데 도시는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리고 요거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라 하는데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 우리가 소위 알고 있듯이 낙천 삼익비치 우동 재개발 여러분 아시죠? 요렇게 적용하는 법이 도시정비법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은 자 보십시오. 요거 노후자 빼면 계획이 도시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법을 이렇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보면은 이 법에 따르면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고 20년 이상 되고 면적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다르죠. 당연하죠. 위에 뭐 대상이 다르니까. 목적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은 개별주택 주거환경 개선이 첫째 목적인데 노후계획 도시는 도시 기능 전체의 기능 재편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까 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자동기능. 옛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990년대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은 주택 공급이 1순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그런데 지금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상업 업무 시설이 같이 이동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오산수 여기 가면은 첨단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광역 교통시설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 스마트 도시 많이 들어오셨죠? 스마트 도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을 불허하는 자율주행 차량 그런 차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많이 하죠. 스쿠터 이런 무인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 전체에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런 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 법이 여기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의 도시 전체의 기능 재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차라든지 요거는 좀 간단하다 하면 넘어가고 지원 특례에 보시면은 요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용적률이라고. 요거는 다시 제가 왜 요게 중요한지를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보시면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수 있다. 또 설명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봤어요. 또 설명드립니다. 자, 특별법의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혹시 용적률에 대해서 혹시 이 용적률을 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용적률은 간단합니다. 내 땅에 배경이 있어요. 그 위에 내가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다. 그러면은 내 건물 100평에 위에 건물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적률이고 그러면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기준들이 딱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도시구역 중에 주거지역 중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1종하고 2종하고 3종 차이는 그냥 영정률이 올라가면 올수록 높게 많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몇 종인지 혹시 아세요? 주거지역 중에? 맞습니다. 2종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 이런 고층 아파트는 3종이거든요. 여기 2종입니다. 2종에 우리가 도시계획부 시행령에 2종은 몇 프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딱 정해놨어요. 몇 프로라고 하냐면은 250%입니다. 딱 정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내가 300하고 300 안 된다고. 정확하게 법을 법적 비율 250%밖에 못 짓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다음 표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기준 용적률 250%에 1.5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게끔 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250%에 1.5배는 375%죠. 그렇죠? 375%인데, 근데 잊어버리세요. 375% 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헷갈립니다. 나중에 뭐 공공기여금 그 설명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냥 기준 용적률 3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현재 일반 주거지역의 250%인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1.5배 기준 용적률 우리 동네는 360%까지 할 수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해운대 다르고 함영도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준이니까. 다 지역의 기준 다 다르니까. 그게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예정구역 지정 신청 시 50% 동의라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아까 말한 재건축 제가 말한 시간 사업입니다. 무조건 단축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동의율이 작으면 빨리 진행하겠죠. 세 번째는 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리모델링 이야기 하시는데 왜 리모델링이 그때 한참 유행했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처음부터 리모델링 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안전진단 자체가 통과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그 당시에 뭐가 강화되냐면 전전정권이죠. 안전진단의 구조, 주거환경, 기타 등등 많은 그 평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때 강화시킨 게 구조 안전이에요. 구조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헷갈락 넘어가 이 정도 돼야 돼요. 외관 자체가 건물이 막 비슷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15년 이상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니, 재건축. 자,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재건축을 하는데 그런 건물 30년 해도 이런 거 찾기 힘듭니다. 엄청 강화됐죠, 그때.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기업 연도도 안 됐겠지만 그래서 리모델링이 엄청 유명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에이, 어차피 재건축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한 거죠. 그런데 노후계획특별법은 안전진단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일시에 한다고. 일시에 한다고. 근데 아까 제가 20년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요. 20년 이상 된 거. 보통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20년으로 당기는 이유가 이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미리 좀 하려고. 체계적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래. 뭐 여담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종 공공부담금을 감면하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말을 했고, 요거를 용적률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요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이게 뭐 이 금액이 맞다. 이래 말씀하지 말고. 자, 보세요.
롯데 2차 근영산사를 도시정비법에 했을 경우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했을 때 어떤 금액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시정비법에는 적용용적을 우리가 최대로 하더라도 25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360%입니다. 현재 여기가 알고 있는 제가 평균 적용률은 아마 242.24%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도시정비법에 하면은 얼마나 거의 없죠? 똑같죠? 없습니다. 뭐 그냥 숫자상화 되면 안 거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적률을 360%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전가 연면적 이 2만 평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대수 제가 31평을 했는데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또 설명드리고 오래 가니까 어쨌든 총 수입이 5천억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약 3,2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또 나옵니다. 일반 분양을 우리가 요구한 거는 다 지금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들어오는 거고 요 증가를 파는 거잖아. 이 판 돈들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 돈 가지고서 공사비를 물론 이 돈 가지고 다 공사 100%는 카바는 못하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숫자로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 주민들분께서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끝나고 제가 질문 받을게요. 자, 해운대 그린시티는 총 13개의 주거 정비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6구역은 여기죠? 자, 6구역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6구역 근영이 롯데 경쟁일까요? 롯데가 경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6구역의 경쟁 상대는 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여기가 중요하죠. 보면은 세대수는 1700세대고 단지는 2개 세대입니다. 용적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용적률은 242.4%. 세대수하고 단지 수를 제가 왜 다시 한번 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다시 조금 이야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뭘까요?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알겠어요, 이제. 아, 그래. 우리 신도시에 적용한 법이구나. 그럼 또 이게 선도지구는 또 뭐야? 대체 선도지구가 뭐야? 그래서 선도지구라 요거는 그냥 제가 보면서 읽을게요. 특별예정구역 중, 아까 13개라고 말씀드렸죠. 구역 중, 동의율, 정비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정하는 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하는 구역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 선도지구 선정의 중요성을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도지구에 대한 선정 요건을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도가 100점 중에 60점입니다. 최소 무조건 50%는 받아야 10점이고 95% 받아야 60점입니다. 그리고 정비 시급성, 이건 뭐 노후도 주차가 불편한 이건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13개 구역 아마 거기 다 똑같아요. 차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제가 요거는 아실 것 같고 요거는 차등 없고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 지역 파급 효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산지하고 세대수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단지 수가 만점이 몇 개냐면은 4개 단지가 만점이에요. 10점. 10점 줍니다. 10점.
10점 드렸어. 그러면은 상구역 같은 거 다스리니까 만점이죠. 10점 받죠. 우리는 몇 점 받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점인가? 그리고 단지수 그렇고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 만점 줍니다. 500세대 이하가 2점인가? 근데 5점인가? 1700세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6점 정도. 그러면은 다시 20점 만점인데 6.6점이면은 몇 점입니까? 12점이죠. 우리는 1등 단지보다 12점 낮게 지금 출발선에서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20. 여기입니다. 얘들은 여기 가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결국 주민 참여.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동의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 분당 같은 경우에 가장 경쟁이 치열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약 94% 5%였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조금 그 미세한 차이로 차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우리는 95%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도지구라 선택되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나뉘냐? 이렇게 나뉘냐? 그걸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 선점입니다. 기회 선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순차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그렇죠?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부산시에서 물량을 조절시켜버려요. 한꺼번에 가면 아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10년 동안 계속 올해 내년에 3,000세대, 내년에 3,000세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년은 강산도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과열될 것 같아. 야, 이거는 되면 좀 문제될 것 같아. 야, 용적률 좀 줄여버리자.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누가 장담하겠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계획은 2026년에 3,000, 2027년에 3,000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밀려 계획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안 되겠어. 이번에는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선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업 속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중요합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시에 노후계획 도시가 아까 5개가 6개 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노후계획 도시 중에 선두주자가 어디예요? 해운대잖아요. 맞잖아요. 해운대예요. 해운대. 해운대 중에 가장 먼저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선두지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잘 돼야 우리가 자식이 낳아도 장남이 잘 돼야 차남이 잘 되듯이 얘가 잘 돼야 그 후속타들이 계속 잘 될 거 아니에요. 샘플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냐. 인허가 딱 가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사전에 만들어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관에서 저렇게 간섭을 해. 이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관에서 그렇게 해주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은.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고 딱 제출해요. 이거 안 해요. 이유도 설명 없어. 안 해요. 그럼 다시 고민해야 돼. 저게 뭘까? 다시 또 가는 거야. 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런데 관에서 야, 내가 봐서는 거기는 도로 이렇게 내고 말이야. 여기 이렇게 하고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고 용적률 얼마? 이렇게 해. 그러면 해주면 좋잖아.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 요 이주 대책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재건축은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해서 이주를 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은 어떤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계획 도시특별 워낙 대단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및 공공기관 부산시에서 같이 대책을 수립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장님이 자산 직함 결국 평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확실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거는 제가 맞다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나왔다. 스테이트인데 더 열지가 모르겠지. 자 제가 요거는 지정 절차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설명한 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접수합니다. 5일간입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추석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며칠밖에 없어요. 보름밖에 없습니다. 9월 말까지만 끝입니다. 그리고 또 서류 준비해야 돼요. 제출 서류. 그러면 보름의 마지막 이제 우리한테 남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탁이 한다, 이렇게 한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떤 설명에 이런 차량도 와서 하시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열정이면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아마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구역에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서 이 사진을 뽑아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구역을 다닙니다. 많은 구역을 다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각자 놀아요. 각자 놀아요. 여기. 우리의 적은 내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외부이다. 근데 여기는 이렇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도와주시고 복을 많이 받아 서로.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거의 제가 한 20분, 25분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의 1번이 지금이 뭐냐면 동의서 제출이죠. 우리한테 남는 시간은 보름밖에 없죠.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지금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저는 여기 배우동에 32평에 살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97년도 제가 53살 때 초창기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32평짜리가 화장실도 2개고 평생 살기는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가 왔습니다. 네. 지금 벌써 28년째 살고 있으니까 여기 와가 벌써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80 안 한대, 금년에.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짠 때보다 잘 왔다. 이 남은 재산은 우리 죽고 나면 자식한테 주면 안 되겠네.